자, 시제일치. 시제가 뭐야, 일단? 자, 그거부터 합시다. 시제란, 자, 텐스라고 하고 영어는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타임이지.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동사로 표현한 것이야.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시제는 뭘로 써? 과거 시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시간의 위치를 어디에 해당하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동사로 표현한 게 바로 시제야.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계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게 시계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야 그냥 그리고 그것을 동사로 표현한 게 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제일치란 뭐냐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게 시제일치야. 즉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시제를 뭘 써?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늘 하는 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그런 동작이나 상태는 시제를 뭘 쓰겠어? 현재 시제를 쓰겠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 그럼 무슨 시제를 써?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그게 시제일치라는 얘기지.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 같은 시제를 쓰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이야? 과거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미래 일이면 미래 시제를 쓴다고요. 과거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완료 시제, 현재 완료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는 과거고 여기도 과거야. 시제일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이게. 먼저 사. 그렇지. 내가 I lost watch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그녀가 나를 위해 사준 시계야. 그죠? 한두 명이겠어요? 피곤하죠? 자, 그래서 비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산 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CLC가 안 된 거야.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산 게 과거고, 미쳤구나. 잃어버린 게 과거고, 산 게 그거보다 더 먼저인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이렇게 써야 이게 시제일치가 돼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를 쓰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야. 동사가 한 개라도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돼.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에 쓰는 게 시제일치 아니야. 자, 그래서 시제일치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은 모든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과거 또는 같은 시제 혹은 과거 완료 그 이전 시제만 가능하다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같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쓴다. 주절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면 종속절 시제를 이전 시제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해. 자, 현재야. 주절이 현재야. 그지?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thought로 바뀌었어. 과거로. 그럼 이렇게 was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또 think 현재야. 그러니까 과거도 올 수 있어. 나는 생각해. 그녀가 실망했다고 생각해. 현재고 과거야. 근데 얘가 과거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대거 그 이전으로 바뀌어. 한 시제씩 더 이전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즉 과거로 바뀌면, 즉 이 주절의 시제가 한 시제씩 과거로 가면 종속절의 시제도 한 시제씩 과거로 간다. 이전 시제로 간다는 얘기지. 이전 시제. 연어 이해되니? 오케이. 할머니 이해되셨죠? 네. 자, 시제일치 예외. 자, 무슨 말이냐면 시제일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시제일치 예외야. 시제일치가 중요한 거야. 시제일치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봅니다. 시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자, 시제일치는 이런 거죠. 현재 진행형이야. 자, 우리는 일하고 있어. for the company. 그 회사를 위해서 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진행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강조하는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시제일치 예외가 뭐냐면 진행형이야. 자, we are going. 가고 있다가 아니야. 얘는. 왜? next week이란 말이 있잖아. 다음 주에 파리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갈 예정이지. 근데 현재 진행형인데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뭐지? 미래란 말이야, 미래. 그지? 시제일치 예외란 얘기야.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데 어떤 미래냐? 이런 게 중요해. 확정되고 가까운 미래. 즉, 일반적인 미래보다 더 강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도 돼.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시제일치 예외야. 다시 말하면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데 시제일치를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문장들을 시제일치 예외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야. 미래인데 왜 진행형 썼나요? 틀린 거 아닌가요? 맞다. 얘도 미래다. 근데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땐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시제일치야. 맞죠? 시제일치 예외가 여러분이 알아야 게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됐죠? 정리. 자, 시제 봅시다. 시제가 뭐냐면, 자, 이거랑 시간이랑 구별해야 돼.
시간은 우리가 흘러가는 세상의 시간이야 그냥. 근데 시제는 뭐냐면 어떤 시간에 일어난 동작의 상태를 동사로 표현하는 게 시제야. 다시. 시간을 흘러가는 거고 시제는 뭐냐면 그 어떤 시간에서 행한 동작이나 상태를 동사로 나타낸 게 시제야.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걸 영어는 12가지로 나눈 거야. 표현하는 방법을. 시간에 그때 언제 일어난 시간에 그런 동작의 상태를 표현하는 게 시제다. 손에 되니? 시제부터 개념부터 이해하시고 다음. 자, 시제란 그렇죠? 시간을 동사로 표현하는 것이 시제다. 시제 개념부터 이해해야 돼. tense라는 말은 어떤 동작 상태가 일어난 시간을 동사로 표현한 거야. 그걸 영어는 몇 가지로 표현한다고 형사가? 12가지로 표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본 시제 3가지가 있지. 뭐 과거, 현재, 미래. 그다음에 완료 시제 3가지가 있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다음에 진행 시제를 여기다 붙이지. 진행 시제를 어디다? 기본 시제에다 완료 시제 붙이면 총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가 된다. 즉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까지 합치면 총 12개의 시제가 된다. 그리고 이 기본 시제는 이렇게 어떤 시점이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다 과거야. 다 과거인데 그 과거의 어떤 시간에서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걸 나타내. 그게 시제란 얘기예요. 됐죠? 얘는 다 과거야. 과거인데 그 중에 어떤 한 점, 어떤 한 시간 또 마찬가지야. 미래. 쭉 미래 시간은 계속 가. 근데 미래의 어느 한 시점을 얘기하는 게 미래 시제라는 얘기고 완료 시제는 뭐니? 시제가 걸치는 거지. 기본 시제가 걸치는 거야. 걸쳐. 무슨 말이냐면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미쳐. 그럼 과거 완료.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 그럼 현재 완료. 또 현재 일이 미래에 영향을 미쳐. 미래 어느 시점에. 그럼 미래 완료 이렇게. 그래서 완료는 시제가 걸쳐진다. 시제가 걸쳐진다. 형태 봅시다. 단순형은 뭐 우리가 고우란 동사로 한번 만들어 보면 단수시제. 현재, 과거, 미래죠. 그래서 고우즈 쓰는 이유는 뭐야? 주어가 뭐일 때? 3인칭일 때. 3인칭이고 단수일 때는 동사 s나 es를 붙이죠. 과거는 go went, 미래는 will을 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현재형을 쓰고 그 다음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s나 es를 붙이고 동사의 과거형 시제는 따로 있지. 그죠? 그래서 go, 과거형은 went, 과거 분사는 gone, 동사는 이렇게 3가지의 3단 변화로 변하는데 과거형 따로 있고 미래 쓸 때는 조동사 will을 쓴다. 자, 진행은 여기다가 be 플러스 ing를 붙이면 진행이지. 진행 그러면 be 플러스 ing를 붙이면 돼. 그래서 비동사 전부 다 있지? 이렇게 있고 뒤에 ing 붙이는 거야. 그래서 going이야. going이고 시제는 어디서 변해? 앞에서 변해. 이게 조동사야. 이때 be 플러스 ing, 이 진행형을 나타내는 얘들이 will도 조동사고 비동사도 조동사야. 미래를 나타내고 진행을 나타내는 조동사야. 비동사도 조동사야. 얘도 조동사야. 진행을 나타내는 조동사야. 진행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조동사야. ing 얘가 본동사. 본래 의미를 갖고 있는 본동사. 그래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이렇게 있는 거지. 동사 변형이 있으니 과거가. 근데 미래 진행은 뭐다?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진행을 나타내는 be가 쓰이고 ing를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완료는 기본적으로 have pp, have 다음에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이제 완료 시제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have, 근데 has는 언제 써? 주어가 또 3인칭 단수일 때 has를 쓴다. 과거 완료는 had를 쓴다. 미래 완료는 역시 미래 will과 완료를 나타내는 have를 쓰는 거지. 이때 또 have가 조동사지.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한, 완료를 나타내기 위한 조동사야. 완료를 나타내기 위한 조동사야. 그래서 현재 완료는 have를 쓰는데 have pp, 3인칭 단수면 has를 쓴다. 과거 완료니까 과거 조동사 had를 쓰고 미래 완료면 미래를 나타내는 will과 완료를 나타내는 have를 같이 쓴다. 그래서 will have pp가 된다. 이렇게. have, has gone pp, had gone, will have gone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까랑 똑같이 얘가 본래 의미를 갖는 본동사다. 동사 의미는 3가지로 변하니까 3가지 형태로 동사 원형, 과거형, 과거 완료형. 자, 미래 완료 진행 시제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현재 완료 진행만 제일 많이 쓰이죠.
과거완료 진행, 미래완료 진행 안 쓰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완료니까 have가 필요하고, 진행이니까 비동사 필요하는 거야. 비동사의 기본형은 be 플러스 ing잖아. 완료의 기본형은 have 플러스 pp니까, have 플러스 pp 더하기 be 플러스 ing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완료, 진행, 이렇게. 현재죠. 그래서 have, has. 역시 주어가 3식 단수면 has. 과거 완료고, 진행 시제야. 그래서 had been ing. 얘는 세 가지가 합쳤네, 그죠? 미래고, 완료고, 진행이고, 그래서 will have been ing 이런 형태가 되지. 이게 다 조동사야. 조동사 3개 쓰인 거야. 얘는 2개, 얘도 2개. 이렇게. 그 다음 ing가 다 본동사가 되는 거지. 끝으로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조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얘가 본동사야. 원래 의미를 갖는 본동사고 얘가 시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시제를 바꾸잖아. 얘 때문에 바뀌는 거라고. 완료 시제 아니면 진행 시제는 앞에 있는 조동사들이 바꾼다. have나 be가 바뀐다. have는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고 be는 뭐를 나타내는 조동사? be 플러스 ing. be는 뭐를 나타내는 진행을 나타내는 조동사라는 얘기지. have는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 진행이다. 그럼 완료고 진행이니까 have been ing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됐죠? 그러면 됐니? 오케이. 정리. 네, 이번에는 자, 완료 시제의 개념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완료 시제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완료 시제는 영어로 이제 perfect tense라고 하고요. 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자, 과거 완료, past perfect,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 미래 완료, future perfect. tense 하면 시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일단 우리는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완료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여기 보다시피 어떠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시점이 아니라 뭐다? 어떤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현재 완료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하죠. 자, 완료. 그러면 사실 우리말로 완료 그러면 어떤 일을 완료했다, 끝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완료의 의미가 꼭 끝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혼동이 오죠. 자, 같이 한번 완료의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자, 첫 번째 현재 완료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현재 완료 일단 이해해 봅시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대과거, 미래 완료는 현재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황을 나타내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자, 그 과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과거 시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쭉 해서 현재에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과거 일이. 그럼 이때 쓰는 게 이제 현재 완료라는 얘기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자, 관련이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뒤에가 자세히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과 의미를 이제 중요한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완료는 과거로 해석한다. 자, 포인트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한다. 현재 완료는 또 포인트 뭐냐면 근데 과거에로 해석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관련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교재에는 없는데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는 거죠. 자, 의미 해석을 잠깐 보시면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finished my homework. 난 숙제를 끝냈습니다. 자, 해석은 뭐로 한다? 과거로 한다. 이거 보시면 다 과거로 해석을 해요. 즉 나는 과거에 숙제를 시작했어요. I've studied English for 4 years. 수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요, 과거에. I've lost my pen. 난 과거에 펜을 잃어버렸어요. I have been to America. 난 미국에 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finish를 썼죠.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끝냈고요. 또 I studied English for years. 수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I've lost my pen. 펜을 잃어버렸어요. 현재를 쓴 이유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또 I've been to America. 미국에 갔었는데 갔다 온 거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과거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와의 관련성 얘를 항상 확인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완료, 계속, 결과 개념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즉 과거 시작했는데 끝냈어요. 지금 없어 할 게 완료. 공부했는데 지금도 해요. 계속. 펜을 잃어버려서 지금 펜이 없어요. 결과. 미국에 갔다 여기 왔어요. 경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제가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완료한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현재에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이죠. 또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데 과거에 한 번 했고 지금 없어요. 그럼 결과 과거에 현재 과거에 하거나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한 번 하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경험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번 꼭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헤드 PP. 자,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죠. 자, 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 자, 일단 형태. head 플러스 pp죠. 그래서 pp는 past participle에서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 쓴 거를 우리는 동사의 시제, 12가지의 동사 시제 중에 하나인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어떤 시점에 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언제부턴가, 어떤 일어난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준 거. 과거 어떤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 즉, 대과거죠. 예,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얘를, 헤드 PP,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영화는 시작했어요. had started. 이미 시작했죠. The film had started. 그런데 we arrived at the cinema. 우리가 극장에 도착했어요. 시작한 게 먼저죠.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게 그 다음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the film had started.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극장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착한 것보다 영화가 이미 시작된 게 먼저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시점이겠죠. 이 도착했던 arrived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과거 완료보다는 현재 완료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거 완료의 이렇게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의 이런 의미가 현재 완료, 완료 시제는 다 있는데 사실 과거 완료는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대과거 일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꼭 기억합니다. 과거 완료는 대과거 일,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건데 포인트는 이 대과거 일이다라는 게 포인트지 사실을 구분하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다 대과거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런 대과거부터 쭉 해서 이제는 과거 어느 시점에 다 했어요. 그러면 완료가 되고 아직도 계속해요. 그러면 계속 어떤 걸 하나 딱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없어졌어요. 그럼 결과. 경험이에요. 대화가 어떤 걸 해서 그때도 계속 과거에도 갖고 있어요.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럼 이거를 이제 경험입니다. 얘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시면 이게 당연히 이제 이해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속되는 상황이 끝났으면 완료, 계속되어 있으면 계속. 대과거에 한 번 했던 동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없어졌으면 결과, 거기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경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예문을 한번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입니다. They arrived at the house before night fell. 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 밤이 오기 전에죠. 자, 밤이 오기 전에 쭉 와서 이제 다 끝낸 거야.
쭉 와서 오는 일을 끝낸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쭉 와서 이제 와서 도착한 거지. 오는 일이 끝난 거니까. 계속입니다. had lived there. 거기 살아서 for 10 years, 10년 동안 when his mother died.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즉,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쭉 엄마가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계속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의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10년이 되겠죠. 여기에 10 years, for 10 years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계속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 he had gone to her hometown. 그녀가 갔어요. 그녀의 고향으로 갔죠. 언제쯤? We were back. 우리가 돌아올 때쯤 이미 갔어요. 갔어요. 어떤 동작을 했어요, 대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시제에 없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왜? 그녀가 어떤 동작을 했어요. 가는 동작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그 시점에는 없는 거죠. 이거랑 다르죠. 우리가 쭉 왔어요. 쭉 와서 꽤 쭉 와서 지금은 오는 걸 안 해요. 오는 게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다음 경험. Recognize Miss Brown at once. 브라운 여사를 나는 즉시 알아봤죠. 왜? 왜냐하면 이제 컴마포. 죄송합니다. 내가 그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본 거죠. 이렇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과거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had pp, 과거 완료 시제와 형태는 같죠? 자, had pp, 대과거 같이 보겠습니다. 대과 형태는 had pp, 이때 pp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우리 과거 분사형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대과거 형태가 되고요. 의미 중요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요. 어떤 과거에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대과거라고 하는 시제란 얘기죠. had pp. 자, 예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칠까요? 네, 3개 치고 우리가 독해할 때, 자, 또 우리 영작할 때, 자,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볼까요? She bought a watch for me. 그녀가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날 위해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it은 물론 a watch죠. 시제 보세요. 자, 그녀가 사줬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로 쭉 썼어요. 설명과 같이 시간의 흐름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일어난 이름으로 그냥 같은 과거시를 써요. 즉,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과거 그냥 쭉 일어난 일은 같은 과거시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써요. I lost a watch. 내가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일이에요. 자, 근데 어떤 시계냐면 그녀가 나에게 사준 시계예요. 자, 나중에 이런 일을 먼저 썼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녀가 사준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왜?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대과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I lost a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근데 어떤 시계냐면 그녀가 나에게 사줬던 시계예요. 즉,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수학의 직선의 정의,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 끊이지 않은 직선입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과거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거죠. lost.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사준 게 언제냐면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녀가 나에게 사준 건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had bought. 자, 대과거를 써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대과거의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자, 정리하면 시간 똑같은 과거인데 같은 과거예요. 대과거도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쓰면 그냥 과거 일이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데 일어난 순서대로 쓰지 않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는 대과거를 씁니다. 자, 참고로 제가 5분에 따로 있지만 이런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그 이전의 일은 대과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뭔가? 아니면 여기랑 같은 시간에 일어난 시제는 뭘 쓰느냐? 이땐 과거를 씁니다. 대과거는 한 번만 씁니다. 다 5분 후에 따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한 번 표현할 때 그 이전이라는 걸 비교해서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대과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접속사 before,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뭐 전에, 뭐뭐 이후에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죠. 이 접속사들은 전후 관계가 분명해요. 그죠? 아까처럼 관계대명사와 달리 뭐뭐 전에, 뭐뭐 이후에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과거 대신 과거 시제를 써도 돼요. 왜냐면 과거를 써도 뭐가 먼저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She had already left when her mom arrived at the park. 자, 여기 보시면 그녀가 이미 떠났어요. 그죠? 그녀의 엄마가 도착했을 때 공원에. 이때 왜는 뭐뭐 할 때입니다.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왜는 동시죠, 실질적으로. 아무튼 도착했는데 그때라는 그 동시의 시간에 이미 이전에 떠난 게 먼저죠. 그러니까 had left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후를 명확하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면 같은 과거 시를 쓸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 동시가 아니라 이전의 일이니까 대과거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before, after와 같은 접속사는 어떻게 된다? 뭐뭐 이전, 이후에라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 떠났다 해도 되고 had left를 써도 되고 그냥 left 써도 된다는 얘기죠. arrived라는 이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뭐뭐 전에 이미 떠난 거고 떠난 이후에 그랬으니까 또 먼저 일어난 일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 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 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뭐다?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자,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자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자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 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이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문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 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your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not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뭐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길 땐 과거분사를 쓰는 경우는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불의의 일격을 당하다,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에요?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것은 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길 땐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aults.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오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 구문이에요. 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그거를 보러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해만 한번 하시면 쉽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일단 준동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또 동명사,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사의 삼총사, 이 세 개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는, 동사는 시제가 12가지가 있습니다만 준동사는 자체 시제는 없어요. 그럼 준동사 시제는 뭐냐? 문장의 동사와 비교한 시제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수 시제, 완료 시제, 딱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제, 그럼 단수 시제는 언제 쓰고, 자, 완료 시제 언제 쓰는지 한번 같이 보면, 자, 단수 시제는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예요. 문장의 동사 현재면 얘도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료 시제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예요. 이게 포인트죠. 문장의 동사가 현재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문장의 동사가 과거면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형태를 보시면, 자, 단수 시제는 원래의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 이제 이렇게 ing를 붙인 형태, 동사 원형 ing, 또 과거 분사는 being pp인데 being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 써서 이제 단수 시제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완료 시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동사일 때도 완료 그러면 완료 시제 그러면 have pp죠. have plus pp가 이제 우리가 보통 완료 시제죠. 그래서 3층 단수는 has pp 쓰고 과거 완료면 had pp를 쓰는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에 가서도 having pp. 똑같이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수동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having pp, having been pp. 근데 일반적으로 단수 시제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having been도 의미의 혼돈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형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사의 완료 시제는 현재 분사는 having pp,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자, 형태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수 시제입니다. 자, as I did no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둘 다 같은 시제예요. 둘 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 시제예요. 그죠?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을 바꿨을 때
부정어는 이제 앞에 을 그대로 앞에 쓰고요. 접속사 필요 없어 생략, 주어 같은 기가 생략, 동사는 원형의 ing, 그대로 knowing이 되면 되는 거죠. 능동이에요. 나 knowing what to do. 뭘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래서 얘의 시제는 과거예요. 왜? 얘가 과거니까. 자, 수도 볼까요? When it was seen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멀리서란 뜻이고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멀리서 rock looked like a face. 바위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어 생략하고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고 근데 being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자, 그럼 얘는 시제가 뭐냐? 얘가 과거죠.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과거 시제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수 시제예요. 여기가 현재면 당연히 현재고요. 과거면 과거고 이렇게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분사구문인데 자, 완료 분사구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장의 동사보다 아까 이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가 had pp죠. 과거 완료. 대과거예요. As he had walked along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쭉 걸어왔기 때문에 과거 완료죠? 자, sat down. 앉았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to take a rest. 그래서 얘는 had pp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바꾸냐면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어떻게? 원형의 ing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worke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지가 급히 쓰여졌어요. in haste 과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죠. 편지가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타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 같으니까 이시 레터니까 생략하고요.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자, 문제는 동사입니다. 그럼 was니까 원형의 ing being이 아니라는 거죠. being이 아니고 having이 돼야 된다는 거죠. having been. being이 아니라 왜? 얘가 현재인데 이전의 사실이니까. 이전의 사실이면 having been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as written이 having been writt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죠. 그래서 얘가 과거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생략해도 알 수 있겠다. 뭐 급히 쓰여진 게 당연히 먼저일 테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상황이란 어떤 일과 함께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계속 연달아서 이어서 다른 일이 발생한 상황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와의 일과 B의 일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A 일 다음에 바로 이어서 B라는 일이 일어나는 B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접속사가 중요하죠. 부대 상황을 의미하는 접속사는 두 가지입니다. while과 as를 동시에 사용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는 그리고 이어서 하는 거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자, while도 as도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있고요. 동시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계속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뭐 동시로 어떨 때 계속을 하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문맥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일 상황이라고도 해석이 매끄러우면 동시로 하고 그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오늘 저녁에 파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가 중요합니다. 부대상의 종류와 이 형태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대상의 경우에는 주절 뒤쪽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마 ing에서 주절이라 하면 원래 문장을 말하는 거죠. He was reading a book 이라는 문장의 뒤쪽에 분사구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읽었다 그리고 뭐뭐하다 보다는 문맥상 음악을 들으면서가 더 매끄럽겠죠? 그래서 얘는 동시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뒤에 쓴다. 왜? 부대, 어떤 중요한 일에 덧붙여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뒤에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같으니까 앞에 이제 주어가 없는데 두 번째, 주어가 달라요. 다른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럴 때는 주어를 써줘야 되죠. 이걸 우리는 이제 독립 분사구문이라는
문법 용어를 쓰죠. 독립이다. 즉 주어가 독립돼 있다. 주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reading a book. 그가 책을 읽고 있는데 위의 문장과 차이점이 뭐냐면 아래는 뭐냐면 그가 여기서 위에서는 음악을 듣고 있었죠. 밑에서는 그의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분사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his wife cooking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 분사구에서 이 분사구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동시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as를 쓴다면 his wife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eing이 원래 비동사였겠죠? 그러면 시의 과거니까 was cooking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원래의 부사절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가 다르니까 생략 못하고 접속사는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was 비동사는 원형이 ing being이 생략되고 cooking이 남은 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같은 주어가 이어서 계속하는 일. 이게 바로 이제 계속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는 동시에 대한 예문이고 얘는 계속 어떤 일이 이어서 발생하는. 자, he started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arriving in Seoul at noon. 자, 여기 소문자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그가 아침에 출발했다 도착하면서 이상하죠? 그리고 도착했다 서울의 정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어서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뭐뭐 했다 계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 상황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써 있지만 이렇게 콤마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는데 혼돈이 있는 경우 써주는 경우 많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콤마는 친절성의 상징. 그죠? 여기가 문장이 끊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친절하게 써준 거고 안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독립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콤마를 써주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명사 명사에 이어지니까 읽는 사람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주어 동사랑하고 컴마 ing 그러면 뭐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게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독립분사구문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분사구문이 뭐냐면 말 그대로 분사구문인데 독립이다는 얘기죠. 뭐가 독립이냐면 주어들이 독립이에요. 자, 보시면 일단 분사구문이란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으면 투부정사 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종속절,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현재 분사로 변환. 그죠? 우리가 분사어 만들 때 접속사 있고 주어 동사 있고 자, 뒤에 나오겠지만 자, 이런 구조에서 자, 앞에 있는 부사절, 종속절 일종인 이 부사절을 구로 고칩니다. 구로 고치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 주어 같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꾸고 접속사도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자, 이 순서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사구문이 만들어지죠. 당연히 뒤에는 그대로 주절, 이쪽 주절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분사구가 있는 문장 분사구문이라 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죠. 종속절,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이 불가하다. 자, 여기서 이렇게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이때 주어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이 앞에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우리는 독립되어 있다. 주어가 다르다.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구조죠. 자,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때 이 주어가 주절에 있는 이 주어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분사구문을 만들 때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동사는 원형의 ing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접속사도 생략해도 의미 혼돈이 없으면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독립분사구문이라 하고요. 참고로 이쪽에 있는 분사구는 자, 이렇게 주절의 뒤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뒤쪽으로 가면 접속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만약 이 접속사를 생략을 한다면 의미가 바뀝니다. 생략하면 뭐가 되냐면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내지는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바꾸기 때문에 생략을 못하고 이 접속사를 그대로 써야 합니다. 물론 부대 상황이라면 생략할 수 있겠죠. 자, 예문을 보시면, 자, 간단합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주어가 주절에 있는 the street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분사구문을 만들 때 생략을 못하고 그대로 쓴다. 그래서 it being Sunday, the street was not busy.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거리는 붐비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물론 동사는 당연히 원형의 ing가 돼서 being이 됩니다. 자, 밑에도 the weather라는 주어가 주절의 주어 we랑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그 주어를 그대로 쓰고 동사는 원형의 ing, being. 또 여기도 마찬가지 passenger, 승객들이 have to wait for an hour, 1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As the plane was delayed, 비행기가 연착됐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죠. 그래서 passenger 그대로 쓰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주어가, 즉 부사절에 있는 주어가 생략을 못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절의 주어네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종속절의 주어인 the plane이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써주고 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죠. 그래서 as the plane being delayed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 as가 앞에 있을 때는 생략이 되지만 뒤에 오면 생략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생략하면 부대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